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추가로 이제 다음 이제 할 때 사회 금융, 사회 소득이 있다면요, 금융도 있는 거예요. 사회 금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신용화폐, 지금 종이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도입할 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종이돈에 대한 가치를 누가 보증한 거예요? 정부가 보증한 거죠. 정부가 뭘로 보증한? 그 전에는 은행들이 발행한 은행 화폐를, 은행 지폐를요, 금으로 가치를 보증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정부가 가치를요. 그렇죠? 그 정부가 뭘로 보증을 해요? 대통령의 무슨 뭐 명령 가지고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정부의 경제력입니다. 정부의 경제력. 그래서 중앙은행이 손실을 보게 되면요, 재정을 투입해서 메꾸게 돼 있어요. 네? 메꾸게 돼 있어요. 그럼 정부의 경제력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사회 몫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뒷받침한다는 얘기예요. 사회 몫을 가지고요. 네? 우리가 전체가 함께 생산한 것 중에서 사회 몫을 먼저 떼낸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그게 경제력이잖아요. 정부의 경제력이잖아요. 이 사회 몫을 누가 간 거예요? 그 나라 국민 모두가 그러니까 내 세금들이 대표적인 사회 몫을 구성하는 기반이잖아요. 물론 정부 재산을 가지고도 만든 정부 소득도 있지만은요. 그렇죠? 이게 사회 몫이죠. 이 사회 몫을 가지고 가치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를요. 그럼 결국 뭐예요? 국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그 신용을 보증한 거예요. 국민들이. 이걸 통해서 은행들이 그러니까 사실 날개를 달게 된 거예요. 돈놀이에 있어서요. 그 전에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에 의해서 돈놀이의 양이 제한됐었어요. 돈놀이의 양이 제한됐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뻗겨준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도 기본적으로 그 자기들이 신용을 보증한 화폐에 대해서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권리입니다. 사회금융도요.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죠. 자, 이거 봐보세요. 영란은행에 여러분들, 이거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 홈페이지에 영란은행 역사, 영란은행 박물관에 보게 되면요. 그럼 칙령 그것도 있고 그런데 영란은행에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영란은행을요. 영란은행의 역사를 자기들이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The Bank of England was founded. 제발 좀 근거를 가지고도 좀 얘기하세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제멋대로의 그냥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장을 펼치지 마시고 그거는 이론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거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예? 근거가 없이 그러니까는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는 그건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was founded as a private bank. 민간은행으로서 설립되어졌다. 1694년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뭘 하기 위해서? To act as a banker to the government. 정부의 은행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 기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잖아요. 정부의 은행이란 건 뭐예요? 정부가 필요한 돈을 그러니까는 돈을 마련해주는 기능으로서 설립되어 있다는 걸 이걸 제일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정부은행이란 얘기예요. 정부은행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한국은행도요. 한국은행법을 여러분들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한국은행법 한번 여러분 금융 관심 있는 분들은 1조부터 쭉 읽어봐 보세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한국은행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금융의 한 70%는 70%면 한 90%는 그러니까는 이해한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더 가서 10%더 가고 싶으면 연준법을 이해해라. 그러면 전 세계 국제금융까지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평상시에 쓸데없는 거나 맨날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거 들여다보라 그래요. 그럼 교수님 재미없는 걸 그걸 왜 보냐고 그러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금융에 관심 있으면은 예? 관심 있으면 보라 그래요. 금융에 관심 있으면은. 자, 한국은행법 75조를 보게 되면요. 75조를 보게 되면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정부 여신. 이게 여신이라는 게 뭐예요? 정부에게 돈을 빌려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여신이라는 것이요. 1항이 뭐냐면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 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얘기예요? 형식과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정부가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중앙은행의 존재 출발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직접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원하면요. 정부가 내가 돈이 필요해. 근데 한국은행 니네들이 좀 돈 좀 빌려줘 그러면 한국은행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망해 보게 되면 금리도 그러니까는 정하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정하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그랬는데 금융통화위원들을 대부분 누가 정합니까? 예?
한국은행법대에 이런 게 남아있는 거는 한국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 중앙은행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뭐냐? 아까 영란은행의 이 중앙은행의 이 취지에서 이게 출발한 거예요. 정부의 그러니까 재정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은요. 예? 그래서 그런 특혜를 준 거야, 여러 가지 특혜를요. 즉, 금 없이도 돈놀이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유한책임이라는 것을 도입해주고, 엄청난 특혜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에 비례해가지고 니네들도 우리한테 그러니까는 제발 여러분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저한테 뭘 얘기하려면요. 그러니까 자, 이런 제가 과거에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이게 그 관련된 기사예요. 우리나라 연합뉴스에서 인용한 건데, 미국의 뉴욕타임스에 폴 크루그만이라고 있죠. 2008년도에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미국 경제학자예요. 우리나라에 꽤 유명해진 이 사람이 뉴욕타임스 칼럼에다가 쓴 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5월달 얘기니까요. 그 미국의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 조절 때문에 막 민주당, 공화당이 막 난리 피고 그럴 때요. 매년 자주 이게 반복되잖아요. 부채 상한선 조정이요. 그때 크루그만이 뭐라 했냐면은,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정부 채무, 원금이 한 31조 4천억 달러 됐었는데, 그 당시에 31조 달러 부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는 자기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부채를,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는 부채의 이자만을 갖고 만기가 들어오면은 원금은 새로운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차환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막기란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31조 달러가 만기가 들어와서 31조 달러 국채를 다시 또 발행해가지고 그걸 바꾸면 대체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정부는 자금 조달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앙은행으로부터. 이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정부 채무하고 가계 채무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민간 채무하고 다르다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로부터 1년 전인 작년 5월 달에 아베가 죽기 전에, 아베가 이거 발언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거 우리가 한국일보에서 이걸 보도했는데, 이게 지지통신에서 이걸 보도했죠. 아베가 뭐냐면은, 모임에서, 일본의 국가부채가 1,000조 엔이 넘는데, 원금만 하더라도, 이거 절반은 일본은행이 사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아까 뭐예요? 한국은행에 보게 되면은, 국채를 매입하게 돼 있어. 중앙은행은요. 인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도 뭐랬습니까? 원금 1,000조에는 안 갚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아베가. 쿠르마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쿠르마니 한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더군다나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 달았었어. 이거 가지고 일본에서 막 난리 폈죠. 이게 금융자본들이 이게 난리 피는 건데, 금융자본 놀려가지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하려는데, 이거 아베가 맞는 얘기예요, 이게요. 아베가 한 얘기가 맞는 얘기야. 중앙은행이 정부가 그러니까 그거 인가 안 해주면 어떻게 그걸 해요? 정부가 가치를 보증했는데, 중앙은행의 가장 막강한 권한은 뭐예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리잖아요. 발권력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부가 그걸 허용해 준 거야. 정부가 뭐냐면 네가 찍어낸 돈으로 그러니까는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요. 예? 그렇게 된 거잖아요. 법정화폐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그러니까 네 돈 이제부터 안 쓸래 하게 되면은 그 중앙은행 그때부터 그러니까는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극단적으로요. 그러니까 보면요. 자, 일본은행을 정부의 자회사라고 그랬어. 아베가요. 그리고 국가부채 1,000조에는 이 만기가 오더라도 상환하지 않으면 되는 거, 차환하면 된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크루그만하고. 이게 바로 중앙은행의 성격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 못하면 중앙은행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야. 중앙은행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정부 무슨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정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한 나라의 국민이죠, 국민. 국민이 집단적으로 함께 하니까는 그 신용을 보증해 준 거야. 그 가치를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가 모두 함께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종이화폐가 발행이 유통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예? 자, 근데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봐보세요.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에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의 이용 비중인데 은행을 보게 되면은 80%가 안 되죠. 2018년부터 2020년 80%가 안 되죠. 평균을 내게 되면 22.3% 이상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이용을 못해요. 신용대출을 이용을 못해. 그럼 어디를 이용하느냐? 저축은행이라든가 비은행 금융기관,
비은행 금융기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여신전문회사 뭐 이런 뭐 등등 있잖아요. 캐피탈사랑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 기타기관 대부분은 대부업체 이런 것들이죠. 이런데 이용한다 이거예요. 국민들의 22% 이상은 은행을 이용을 못해. 은행의 신용을 이용을 못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들이 돈놀이하는 그 돈은 자기가 신용을 보증해서 이 돈이 유통되는 건데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자기는 이용을 못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예? 여러분들은 자기가 사적인 거래에서 내가 보증을 샀는데 아무런 이득도 없어. 그런 거 보증 씁니까 여러분들? 안 쓰잖아요. 상식이잖아. 그렇죠? 은행의 신용대출을 이용을 못해. 예? 은행은 자기들은 그러니까 금도 없이 이 찍어낸 돈을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돈놀이를 하는데 은행은 제가 그랬잖아요.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이라 돈놀이 사업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를 마이너스 통장 이용하게 해주자는 거잖아요. 모든 국민들에게요. 신용등급 1등급자에게 주는 권한으로요. 이자율로요. 제가요. 국민의 신용대출을 11월 달 기준으로 국민의 신용대출의 1등급자들이 지금 5.66%더라고요. 11월 달에 적용된 금리가요. 1,000만 원 빌리게 되면 한 56만 6천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1년 동안 이자를요. 예? 한 2등급, 2, 3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한 7% 내고 있다는 얘기고 한 3, 4등급인 사람이 한 8% 내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 6등급 정도가 한 10% 가깝게 지금 이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용대출 받을 때. 그러면요.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 1등급 신용등급을 1,000만 원 정도 이용한다면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판매기를 하는 2, 3등급에 있는 사람 7%를 이용하는 사람이 1년 동안에 이자 혜택을 얼마 보냐? 14만 원 정도를 14만 2천 원 정도 혜택을 더 보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거지. 얘 5.66%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신용등급 3, 4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한 8.2% 정도로 이용하는데 이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느냐? 1년에 이자만 25만 3천 원 정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6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 보냐? 한 41만 1천 원 정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예?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 혜택을 보는데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느냐? 신용대출 이자가 보험회사는 지금 현재 한 13% 됩니다. 저축은행은 한 17.5% 정도 되고요. 카드론은 장기 대출이죠. 카드회사에서요. 한 20% 됩니다. 현금 서비스 단기 대출이죠. 이것도 한 20% 돼요. 대부업체 20%가 이게 뭡니까 지금? 이 금리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한선. 그러다 보니까 상한선까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한 74만 원 이상 혜택 보는 거고요. 저축은행 이용하는 사람은 한 104만 원 그러니까 이자 혜택 보는 거고 카드로 쓰는 사람은 117만 원. 현금 서비스 쓰는 사람은 122만 원. 대부업체 쓰는 사람은 240만 원 혜택을 보는 겁니다.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이용하게 해줄 때. 예? 그래서 이 금융자본들은 이걸 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들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잖아. 특히 이금융권들이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이금융권 수입 줄어드는 걸 왜 국민이 걱정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신용대출을 지금 그러니까 은행을 제대로 이용을 못해. 자기 기본적인 권리를. 예? 못하고 있다고요. 이건 권리예요. 이거는 복지가 아니라 이건 권리예요. 예? 자, 1등급자들한테 1년에 5.66%로 이용을 해줘야 된다 해보세요.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56만 6천 원이죠? 56만 6천 원이면은 한 달에 이자가 6만 원이 안 되잖아요, 채요. 한 달에 6만 원 이자 안 갚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신용불량자 될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못 갚아서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도 그 사람 따로 얘기할게요. 두 번째. 이 1,000만 원 이거는 공짜로 쓸 수 있는 돈이네? 공짜가 아니죠. 5.66% 이자 내야 되는 거예요. 5.66%면은 지금 시중에 있는 정기예금, 1년의 정기예금이 5.66%보다 다 미치지 위에는 없어요. 자기가 돈 쓸 필요가 없는데 괜히 그 돈을 써가지고 이용하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 씁니다. 돈 쓸 일이 없는 사람들은요. 돈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냐, 주로 이금융권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은행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는 급전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5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진짜 갚을 능력이 없어. 일을 아예 안 하고 살아.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지역사회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도요, 최고의 지금 우선 지금 업무가 뭡니까? 일자리예요. 그 일자리를 되게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사회가 원하는 서비스를 조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민간단체한테, 비영리 민간단체한테 소위 외주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러니까요. 거기에다 그러니까 일자리 연계시켜주면 돼요. 거기 그 사업에다가. 예? 그 사업에다가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쓸데없이 그러니까는 무슨 뭐 상생이니 해가지고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1,000만 원씩을 이자만 갚으면 영원히 쓸 수 있게 해주자고요. 1등급, 신용등급 1등급자의 이 금리로요. 그러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혜택을 보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100만 원 안팎의 이자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은행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요. 이게 잘 되면은요, 그다음에 또 확장할 수도 있어. 확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확장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유, 돈이 더 많이 시중에 유출될 게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건 단지 뭐냐면 금리 이자 비용을 낮춰주자는 것 뿐이에요. 제가 쓸데없는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은요, 이건 권리입니다. 복지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내가 그러니까 수백만 원씩 이게 권리를 못 찾아먹고 있으면서 살기 힘들다. 징징거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건 정치가 그러니까 해결할 문제예요. 정치가. 예? 국민의 권리를 찾아줘야지 정치가요.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도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껴가지고 정치에 적극 관심을 가질 것이고, 정치에 적극 관심 갖는다는 얘기는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 다시 안 태어나요. 예? 다시 안 태어나죠.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뭐가 될 수 있습니까요? 불평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잖아요. 불평등을요. 소득이 이전이 되는 거니까요. 부동산 투기도 완화되죠. 왜? 부동산 투자해봤자 그러니까는 세금으로 많이 그러니까 환수되게 되면은 기대 수익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기대 수익이. 그 다음에 이거는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바로 그냥 현금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재정관료가 개입할 저거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돈 거둔 다음에, 예? 기재부 관료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배분하고 이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바로 그냥 나눠줘야 되는 거야. 거둔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한 50%를 지역 앞으로 나눠줘 보세요. 지역의 자영업자들 활짝 핍니다. 활짝 피어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세대당 100만 원인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 자영업자들 얼마나 도움됐습니까? 자영업자들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요. 예? 2020년 그러니까 5월달 6월달에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최저임금 인상률 가지고 매년 7월달마다 싸움을 하는데 을과 을이잖아요. 을과 을을 싸움시키잖아. 그리고 위에서 뭐냐면은 갑들은 그러니까 위에서 쳐다보면서 낄낄대고 웃고 있는 거예요. 저 바보들. 제가 항상 간 게 뭐냐면 제 외국인 친구들이 저하고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요. 대한민국 제 앞이 그런 얘기인데 대한민국 국민들 참 착한 것 같아. 나 그 얘기 들을 때 굉장히 모멸감을 느껴요. 돌려서 얘기한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멍청한 것 같다 이거죠. 자기 권리도 못 찾아먹냐 이거예요. 예? 자기 권리도 못 찾아먹냐 이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해서 세금을 가잖아요. 이거 다시 못 돌려놓습니다. 정권 바뀌어도 못 돌려놔. 왜? 1년에 3, 400만 원씩 들어오던 돈이 갑자기 안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섭섭해 여러분들. 예? 그거 돌려놔겠다는 정권을 가만 놔두겠냐고 여러분들. 국민이. 거기다 저는 가장 강한 게 뭐냐면 7번째 마지막입니다. 추가소득 발생하면요.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사느라고 지쳐가지 못하던 자기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성장률을 지금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그래요. 혁신은 새로운 시도죠. 새로운 시도예요.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이잖아요. 예?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고 싶었던 일을 젊은 사람들이 못해요. 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아르바이트 서너 개씩 하다 보면은 못하거든요. 예? 못해요. 그러니까 3, 4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사회적인 혁신도 활성화될 수 있어요. 5명 정도가 모이면은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씩 쓰게 되면 5천만 원이 모아지는 겁니다.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이면 처음에 창업자금으로 거기다 3, 400만 원 정도에 그러니까 추가 4회 소득이 뒷받침돼. 그러면 젊었을 때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만 있다면요. 예?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이 썩어 들어가는 연못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뭔가 변화가 꿈틀댈 수 있는 사회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적어도 자기가 그러니까 사회 계층적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야지만이 젊은이들이 그 사회에 대해서 애정도 갖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럴 게 아닙니까? 예?